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숨겨진 효능과 아름다운 가치를 잘 알지 못했던 6가지 식물, 북나무, 뽕나무, 산국, 산수유, 그리고 살구나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건강에 이로운 약효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정원을 풍요롭게 하는 정원수로서의 역할까지 해내는 팔방미인들이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연과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식물들을 통해 다시금 자연의 위대함과 실용적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바로 북나무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이 느껴지시죠? 북나무는 가을이 되면 그 어떤 단풍보다도 새빨갛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 눈을 사로잡는 나무입니다. 특히 한국의 가을 산을 붉게 물들이는 주역 중 하나로 다른 단풍나무들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색감과는 또 다른 순수하고 깊이 있는 붉은색을 자랑합니다. 마치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색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죠. 북나무는 특히 잎줄기에 날개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언뜻 비슷해 보이는 개운나무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특징을 아는 것은 식물을 식별하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북나무의 또 다른 신기한 특징은 바로 수수할 만한 크기의 열매에 하얀 가루가 덮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하얀 가루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가루는 나트륨이 전혀 없는 천연 소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소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북나무의 열매 가루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소금 대용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북나무는 전통적인 식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나무는 오베자나무, 굴나무, 불나무, 북나무, 뿔나무, 모겸, 연부목, 천금수 등 지역과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은 북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원수나 가로수로도 널리 심겨져 우리 주변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 붉은 단풍은 도시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나무는 꽃에 꿀이 많아 벌들이 좋아하는 밀원식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나무에서 채취한 꿀은 맛과 향이 좋고 약효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양봉 농가에서도 선호하는 나무입니다. 북나무 꿀은 일반 꿀과는 다른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어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열매의 흰 가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척박하고 훼손된 땅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등 환경적으로도 이로운 식물입니다. 이는 북나무가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을철 북나무의 단풍은 그 자체로 높은 관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정원에 한 그루 심어두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북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정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전국 산지에서 자생하는 뽕나무과의 중간 키 나무로 그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 유용하게 쓰이는 아주 특별한 식물입니다. 예로부터 양잠 산업의 기반이 되어 비단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약용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습니다. 뽕나무는 상목이라는 한약명으로도 불리며 뿌리 껍질은 상백피, 가지는 상지, 그리고 열매인 오디는 상심자 또는 상실이라는 한약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뽕나무의 잎은 크지 않고 5월에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78월이 되면 달콤하고 검붉은 열매인 오디를 맺습니다. 이 오디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여름철 별미입니다. 뽕나무에는 일반 뽕나무 외에도 산뽕나무, 가세뽕나무, 선뽕나무, 구지뽕나무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미세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뽕나무는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이로운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뽕나무 잎은 한의학에서 풍열을 없애고 혈열을 내리며 출혈을 멈추고 눈병을 낫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감기로 인한 발열, 두통, 인후통 등에 활용되며 고혈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뽕잎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당뇨병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뽕잎차는 이러한 효능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뽕나무의 뿌리 껍질, 즉 상백피는 호흡기 개통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발열성 감기, 만성 기침인 해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며 갈증을 해소하고 체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 효과도 있어 한방 탈모 치료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뽕나무의 가지인 상지는 관절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등 다양한 관절 질환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팔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 고혈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는 한의학적으로 음효를 보충하고 진액을 생성하며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체내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검은색 음식은 모발 건강에 좋다는 통설처럼 오디는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당뇨병 치료와 오장 기능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뽕나무는 어린 잎은 나물이나 쌈으로 먹거나 쪄서 말려 차로 마실 수 있으며 이 뽕잎차는 구수한 맛과 건강 효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열매인 오디는 생으로 먹거나 잼, 주스, 효소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합니다. 뽕나무의 모든 부분이 약재와 식재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 차거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오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뽕나무는 그 효능만큼이나 활용도가 높은 식물이며 정원에 심어 오디를 수확하거나 잎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과 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식물은 산국입니다. 산국은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가을철 들판에서 노랗게 피어나는 작은 꽃들이 인상적인 식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하며 국화 특유의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국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지만 꽃의 크기가 감국, 꽃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훨씬 작다는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산국은 야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꽃으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산국은 감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약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산국을 주로 해열, 해독, 소염작용에 활용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혈압 강화 작용,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작용,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바이러스 효과, 그리고 혈전 생성을 막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항혈전 효과 등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산국은 예로부터 약용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눈 건강과 관련된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국은 주로 차나 술로 만들어 섭취합니다. 따뜻한 산국차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감기 초기 증상이나 열이 있을 때 마시면 좋습니다. 산국주는 은은한 향과 함께 약효를 즐길 수 있는 전통주로 가을철 정취를 더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정원에서는 가을철 화단이나 자연주의 정원에 심어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노란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군락을 이루어내는 모습은 가을 정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특히 돌담 옆이나 경사면에 심으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산국은 병충해에 강하고 관리하기 쉬워 초보 정원사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물은 우리에게 봄의 전령사로 잘 알려진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작은 키나무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합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른 봄, 잎보다 먼저 피어나는 노란색 꽃이 매우 아름다워 관상수로 많이 심겨집니다. 이 시기, 산수유 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먼저 화사한 노란색 꽃을 터뜨려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마치 노란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풍경은 겨울 동안 지쳐있던 우리에게 생명력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긴 타원형의 붉은 열매를 맺어 또 한 번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이 붉은 열매는 겨울까지 매달려 있어 조경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산수유는 주로 충청 이남 지역에서 잘 자라며 특히 전라남도 구례 산수유 마을은 산수유 축제로 유명합니다. 산수유는 산수유 또는 산수육이라는 한약명으로 불리며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산수유는 간과 신장을 보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기운을 보강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신기를 보하여 발기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성 건강에 유익하며 소변이 작거나 노인성 요실금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비뇨기계 질환 개선에 자주 활용됩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기억력 손상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수유 열매는 씨를 제거한 후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거나 산수유주를 담가 먹기도 합니다. 산수유주는 특유의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약효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차나 건강즙 형태로 가공하여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산수유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산수유는 그 아름다운 꽃과 열매 덕분에 정원수나 조경수로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이른 봄 노란 꽃의 향연과 가을 붉은 열매의 조화는 사계절 내내 정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조경이나 공원 조성에도 활용되며 단독주택 정원에서는 포인트 식물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한의학적으로 명문화가 치성하거나 습열이 있는 분들은 산수유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고려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낙엽성 큰 키나무로 주로 온대 지역에서 잘 자라며 보통 4m에서 9m까지 자랍니다. 잎은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통리가 있고 봄철 이른 시기에 잎보다 먼저 피어나 연분홍색 또는 흰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 꽃은 벚꽃과도 비슷하여 봄철 정원에 화사함을 더해줍니다. 6월에서 7월이 되면 노란색 또는 주황색의 달콤하고 향긋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여름철 별미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살구나무는 다소 추운 지역에서도 재배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특히 살구씨를 한약명으로 행인이라고 부르며 귀한 약재로 사용합니다. 한의학에서 행인은 오래된 기침,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치료에 중요한 약재로 쓰입니다. 살구씨, 즉 행인은 해열, 기침을 먹게 하는 진해, 가래를 사귀는 거담, 그리고 종기를 가라앉히는 소종 효과가 있습니다. 기침, 천식, 기관지염, 인후염뿐만 아니라 변비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살구씨에 함유된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폐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지를 확장시켜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살구씨는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한방 화장품이나 천연 비누의 원료로도 활용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탄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살구 열매는 생과로 먹거나 말려서 건과로 즐길 수 있으며 잼, 주스, 통조림, 살구청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섭취합니다. 살구는 비타민 어와 C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시력 보호에도 좋습니다. 살구나무의 목재는 단단하고 아름다워 가구, 기구재, 차량 재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살구나무로 만든 목탁을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는 살구나무가 지닌 단단함과 더불어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살구나무를 식체, 지렴, 동상, 변비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살구 열매의 신맛이 소화를 돕고 씨앗의 약효가 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살구 열매를 너무 많이 먹으면 정신과 뼈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살구씨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합니다. 살구나무는 정원에 심어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를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약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다재다능한 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뽀꾹채라는 식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알려진 식물일 가능성도 있으니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북나무, 뽕나무, 산국, 산수유, 그리고 살구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놀라운 효능과 아름다움,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가치까지 지닌 소중한 식물들입니다. 이 식물들의 특징과 효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식물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귀한 선물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